과부촌의 붉은 연기, 얼어붙은 욕망의 심연,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늦가을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하다. 황량한 기와집 처마 밑에 바싹 마른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흩날린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든 듯 고요하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은 오히려 여인들의 고독을 증폭시킨다.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다. 차갑게 식은 구들장은 여인의 마음처럼 얼어붙어 있다. 서리가 내리면 여인의 이불 속은 천년 묵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법. 전쟁통 난리에 사내란 사내는 죄다 끌려가거나 죽어나가고 이 고을엔 오직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긴 밤을 지새우는 과부들만 남았으니 전기 끊긴 팔달산 선비촌은 이제 욕망이 끓어오르는 과부촌이 되었다. 젊은 과부 최서방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고 있다. 얼어붙은 방 안에서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온다. 그녀는 차가운 구들장에 등을 대고 오들오들 떨고 있다. 아이고, 이놈의 방은 왜 이리 냉골이여. 불을 지펴도 연기만 도로 새고, 에고, 내 속도 저 굴뚝처럼 꽉 막혔으니 애먼 방만 차가워지는구나. 최서방댁의 얼굴에 고뇌와 갈증이 역력하다. 그녀의 손이 무심코 허벅지를 스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둔다. 죄책감과 본능적인 욕망이 뒤섞인 표정. 이 놈의 등장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다. 이튿날 낮, 정적을 깨고 마을 어귀에 한 사내가 나타난다. 숯검정으로 범벅이 된 얼굴과 옷차림. 그러나 그 뼈대와 움직임에서 감출 수 없는 다부진 근육질의 몸이 드러난다. 사내가 맨 지게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굵고 긴 대나무 쑤시개가 꽂혀 있다. 쑤시개가 땅에 끌리며 거친 소리를 낸다. 사내는 마을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가로지른다. 담벼락 너머로 과부들의 시선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그에게 꽂힌다. 굴뚝 뚫어. 막힌 거 다 뚫어. 연기가 안 빠지는 놈, 불이 안 붙는 놈, 밤새 끙끙 앓는 놈. 이 철구가 아주 뻥하고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주막마당에서 주모와 몇몇 과부들이 철구를 유심히 바라본다. 주모는 침을 꿀꺽 삼키고 최서방댁은 넋이 나간 듯 철구를 쳐다본다. 아이고, 저놈의 팔뚝 좀 보소. 굴뚝 쑤시개만 튼튼한 게 아니로구나. 저 등짐 짊어진 어깨 좀 보소. 어머나 철구라고. 까만 것이 튼실하기도 해라. 굴뚝도 굴뚝이지만 내 속도 좀 뻥 뚫어줬으면 좋겠네. 안양댁 대문을 삐끔 열고 그를 유심히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호기심 가득한 고양이처럼 반짝인다. 굴뚝이 막혀 방이 냉골인 것은 그저 핑계일 뿐 그녀의 지략적인 눈은 이미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놈의 팔뚝이 제법 실하구나. 대나무 쑤시개보다 더 단단해 보이니 내 굴뚝만 뚫을 놈은 아니로구나. 헌데 과연 저놈이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까? 3. 안양댁의 안방 뜨거운 거래, 엿보는 욕망. 깊은 밤, 철구가 안양댁의 굴뚝 작업을 마친 후 사랑방에 앉아있다. 방 안에는 갓 집힌 불로 인해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안양댁이 정갈한 주안상을 들고 들어온다. 술병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더한다. 수고하셨소. 그 꽉 막힌 구멍을 어찌 그리 잘 찾아 쑤시는지. 덕분에 아궁이에 불이 아주 활활 타오릅니다. 그려. 허허 마님. 굴뚝이란 게 원래 자주 쑤셔줘야 바람이 통하는 법입죠. 헌데 이댁 굴뚝은 유난히 깊고 뜨겁더이다. 한번 쑤시면 불이 화르륵 붙는 것이 제 솜씨를 알아보는 마님 덕분인지도 모르겠소. 어머나, 일솜씨만 좋은 줄 알았더니 입심도 좋으시네. 내 남편 임초씨가 떠난 뒤로 이 집에 온기가 돈 게 얼마만인지 모르오. 이 술은 매실 줄 아오. 기운을 돋우는데 이만한 것이 없지. 한 잔 더 하시구려. 철구의 시선이 안양댁의 목선과 은근히 드러난 저고리 고름에 끈적하게 머문다. 안양댁은 그의 시선을 즐기듯 살짝 미소 짓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긴장감 넘치는 정적. 마님, 굴뚝 청소는 끝났는데 혹시 다른 손봐야 할 곳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마님의 적적한 심사라던가 방 안에 찬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곳이라던가. 호호. 글쎄, 솜씨를 한번 봐야 알지 않겠소? 오늘 밤 내 방 구들장이 얼마나 뜨거워질지 말이오. 겉만 번지르르한 솜씨는 사양하오. 촛불이 꺼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촛불 위로 겹쳐지는 은유적이지만 강렬한 실루엣. 4. 과부촌의 소문. 욕망의 불길이 번지다. 철구가 이 집 저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빠르게 전환된다. 철구가 굴뚝을 쑤시고 내려온다. 최서방댁은 붉어진 얼굴로 철구에게 물을 건넨다. 철구가 시익 웃으며 최서방댁의 뺨을 슬쩍 스치고 지나간다. 철구가 굴뚝 청소비를 넉넉히 받는 모습. 박진사댁은 점잖은 척하지만 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아쉬워한다. 과부들이 서로 자기 집 굴뚝을 먼저 뚫어달라며 철구의 소매를 끈다. 주모는 철구에게 술을 공짜로 주며 추파를 던진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과부들의 얼굴엔 전에 없던 화색이 돈다. 그들의 잠 못 이루던 밤이 점차 온기로 채워지는 듯하다. 철구의 검댕자루가 점점 불룩해진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내려다본다. 와, 글쎄, 이 시커먼 놈이 말이야. 굴뚝 쑤는 솜씨가 어찌나 기가 막힌지. 밤새도록 방바닥이 후끈후끈하다니까. 어휴, 주모는 뭘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해요. 그래도 덕분에 한밤중에 냉골에서 오들오들 떨 일은 없어졌으니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봤자 굴뚝쟁이지. 허나 그 굴뚝 청소비가 날마다 비싸지는 것이 염려스럽구려. 쌀 3마를 달래지 않나, 비단 저고리를 달래지 않나. 안양댁, 주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다. 그녀의 눈은 철구의 불룩한 자루에 꽂혀 있다. 그녀의 눈빛에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간다. 그래봤자 굴뚝쟁이지. 헌데, 저 인간 챙겨가는 게 너무 많아 보이지 않니? 굴뚝 청소부가 저리 호화롭게 굴다니. 필시 다른 속셈이 있는 게야. 오, 안양댁의 의심검댕 속의 비밀. 며칠 후, 안양댁이 은밀히 철구의 집 근처를 맴돌며 그를 감시한다. 철구는 대수롭지 않게 검댕 자루를 마당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 안양댁, 철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마당으로 조심스레 들어간다. 그녀는 쌓여있는 검댕 자루를 손으로 헤집어 본다. 검은 검댕 사이로 유난히 붉은빛이 도는 숯가루가 섞여 있다. 안양댁의 표정이 변한다.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섬뜩한 미소. 이것은 홍송연? 임초씨께서 늘 말씀하시던 천둥산 붉은 소나무의 연기. 설마 이자가. 그녀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붉은빛이 도는 검댕을 조금 덜어 담는다.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교태가 아닌 차갑고 지략적인 광기로 빛난다. 6. 주막에서의 대화 불신과 갈등의 싹. 주모와 최서방댁, 박진사댁 등 여러 과부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다. 아, 글쎄, 이젠 굴뚝 청소비가 은 5냥이래요. 처음엔 쌀 3마리라더니 나중엔 비단이라더니 이제는 은이라니. 우리처럼 가진 것 없는 과부들은 어쩌라고요. 맞네, 맞아. 낮에는 굴뚝 쑤셔주고 밤에는 어험. 밤에는 이불 밑에 들어앉아 돈 내놓으라 윽박지르니. 이건 뭐 청소부가 아니라 날강도 아니겠어. 나도 그래요. 굴뚝 청소 한번 받으려면 내 가게에 귀한 술들을 내어줘야 하니. 이대로 가다간 우리 마을 모든 돈이 저 시커먼 놈 뱃돼지로 들어갈 판이여. 안양댁이 조용히 주막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녀의 등장에 과부들의 시선이 쏠린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다. 무슨 일들로 그리 시끄럽소? 시커먼 놈 이야기라도 하는 게요? 안양댁 마님, 저놈이 너무해요. 저희 같은 과부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굴뚝 청소는커녕 밤잠마저 설칠 판이에요. 너무 걱정들 마시오.
내 그놈을 두고 볼 리가 없지 않소. 헌데 그놈이 얼마나 무엇으로 굴뚝 청소비를 받아갔소. 과부들이 철구가 받아간 물건들을 줄줄이 이야기한다. 돈, 쌀, 비단, 그리고 심지어 귀한 집의 고서까지. 안양댁은 모든 것을 꼼꼼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좋아요. 이제부터 시커먼 놈이 청소비를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무도 그놈을 집으로 들이지 마시오. 아니, 마님. 그럼 굴뚝은 누가 쑤셔준다고요? 또 냉골에서 잠을 자란 말입니까? 냉골이 좀 어떠하오? 지금은 잠시 냉골이더라도 머지않아 그놈이 피땀 흘려 이 마을 구들장을 지필 것이오.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면 저놈은 우리 마을의 영원한 불지피개가 될 것이오. 7. 철구의 오만과 몰락의 서막. 보름 후 철구는 당나귀 2마리의 검댕자루와 훔친 물건들을 잔뜩 싣고 마을을 떠나려 한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고조된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하다. 허허, 최서방댁 마님. 이제 굴뚝 막혀도 이 철구를 찾지 마시오. 이 몸은 이제 한양으로 가서 돈방석에 앉을 것이니 굴뚝 따위 쑤실 시간이 없구려. 평생 굴뚝이나 쑤시며 사시오. 이 도둑놈. 바로 그때 안양댁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마을 어귀에 나타난다. 그녀 뒤에는 주모와 모든 과부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다. 안양댁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철구 앞에 선다. 어딜 그리 황망히 가시려오. 굴뚝 청소부 나으리. 허허, 안양댁 마님도 배웅하러 나오셨구려. 감사히 잘 먹고 간다는 인사는 잊지 않겠소. 이제 이 마을 굴뚝은 썩든 말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오.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서 귀한 것을 훔쳐놓고 그 말이 고작이오. 이 마을 모든 굴뚝에서 훔쳐간 검은 황금은 어찌할 셈이오.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굴뚝을 쑤시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오. 마님도 꽤나 즐기셨잖소. 호호. 그 즐거움에 대한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오. 여봐라. 저놈의 진보다리를 압수하여 사또 나으리께 가져가라. 포졸들이 갑자기 나타나 철구의 당나귀 짐을 붙잡는다. 철구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친다. 아니, 이 사람들이 사또라니. 사또 나으리께 뭘 어쩐다는 말이오. 이건 사적인 일일 뿐이오. 사적인 일이라. 이 마을 과부들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 마을의 보물을 도둑질해 간 것이 사적인 일이라. 천만에. 이는 명백한 관가에서 다스려야 할 죄악이다. 8. 배신과 반전. 동원 마당의 혈투. 동원 마당. 사또가 근엄하게 앉아있고 철구는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다. 안양댁은 당당하게 사또 앞에 서 있다.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과부들이 분노에 찬 얼굴로 철구를 노려본다. 조용히 하라. 그래, 철구야. 내가 이 마을 과부들을 상대로 난리를 피웠다 하니 할 말이 있느냐.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제가 이 마을 굴뚝이란 굴뚝은 다 뚫어주고 밤마다, 아니 밤낮으로 봉사했는데 그저 대가로 약간의 쌀과 비단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 안양댁이 주동자입니다요. 마님께서 먼저 제게 은밀한 청을 하셨다고요. 안양댁이라. 임초씨의 부인, 천하의 요물. 아니, 현명한 부인이 왜 청소비를 안 주었는고. 그리고 내가 그녀의 은밀한 청을 받아들였다는 건 또 무슨 소리냐. 사또 나으리. 저놈은 후안무치한 도둑놈입니다. 청소비는커녕 오히려 저희에게 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놈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철구 뭐라? 이 여편네가 미쳤나? 저자의 진보다리를 풀어보시지요. 저놈이 가져가는 저 검댕. 저게 그냥 검댕인 줄 아십니까? 포졸들, 어서 놈의 자루를 풀어라. 포졸들이 철구의 진보다리를 풀자 새카만 검댕 자루가 쏟아져 나온다. 마당에 검은 가루가 잔뜩 쌓인다. 그 사이에서 붉은 빛이 도는 숯가루가 확연히 보인다. 안양댁이 그 붉은 가루를 집어든다. 사또 나으리, 보시옵소서.
저것은 우리 선비촌 굴뚝에서만 나오는 2000년 묵은 붉은 소나무를 뗀 홍송연입니다. 한양 먹 공방에 가면 금각보다 비싸게 팔리는 최고급 먹 재료란 말입니다. 저놈은 굴뚝 청소를 핑계로 우리 마을의 보물을 수년째 훔쳐가는 겁니다. 제가 몰래 채취한 샘플과 비교해 보시지요. 안양댁이 미리 준비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에서 홍송연 샘플을 꺼내어 내민다. 사또가 두 검댕을 비교해 본다. 철구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사색이 된다. 구경꾼들이 경악하여와 하는 탄식을 내뱉는다. 안양댁의 지략이 빛나는 순간. 과연 안양댁의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나. 임초씨가 살아 돌아온들 이보다 더 현명할 수 있겠는가. 여봐라. 철구의 재산을 모두 압수하고 장부를 가져오라. 놈이 그간 훔친 홍송연의 양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9. 클라이맥스 은밀한 판결과 붉은 밤. 궁지에 몰린 철구. 곤장을 맞을 위기다. 그의 얼굴은 벌써부터 새파랗게 질려 있다. 과부들은 어서 곤장을 쳐라. 며 아우성친다. 이때 안양댁이 사또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귓속말을 한다. 나으리, 저놈을 곤장 쳐서 내쫓으면 누가 우리 마을이 아니 굴뚝에 불을 지피겠습니까? 쫓아내지 마시고 노역형을 내리시지요. 평생 이 마을 굴뚝을 관리하며 과부들의 수족이 되라고 말입니다. 놈의 재산은 모두 마을 기금으로 환수하고 앞으로 놈이 지필 굴뚝의 홍송연은 모두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놈도 살고 마을도 살고 나으리의 인자하심도 빛날 것이옵니다. 허허, 과연 과부촌의 해결사답군. 홍송연까지. 과연 안양댁이로다. 좋다. 죄인 철구는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 낮에는 장작을 패고 밤에는 마을의 굴뚝을 덮이거라. 이것이 내 판결이다. 철구 절망하다가 이내 안양댁을 본다. 안양댁이 요염한 눈빛으로 윙크를 보낸다. 철구의 표정이 절망에서 묘한 기대감과 체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운명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바뀐다. 10. 에필로그 다시 피어나는 붉은 연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 선비촌 모든 굴뚝에서 따뜻하고 뽀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른다. 연기가 모여 마치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듯하다. 마을은 더 이상 냉골이 아니다. 안양댁의 방. 문 그림자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친다. 철구가 안양댁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다. 안양댁은 반쯤 누워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인다. 그의 어깨 주무르는 솜씨는 능숙하고 부드럽다. 마님, 아니. 임자. 내 평생 굴뚝만 쑤시다 갈 줄 알았더니 이런 호사를 누릴 줄이야. 낮에는 장작을 패고 굴뚝을 쑤시고 밤에는 이리 마님 어깨나 주무르고 있으니 하긴 굴뚝이나 어깨나 쑤시는 건 마찬가지인가 싶기도 하오. 호사는 무슨. 아직 멀었소. 오늘 밤은 저 아랫목이 절절 끓도록 군부를 더 지펴야 할 것이오. 내 굴뚝은 아직도 배가 고프니 말이오. 그리고 이 마을 과부들 굴뚝도 영원히 배고플 것이고. 철구가 안양댁의 술잔을 받아 마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의미심장한 미소가 오간다. 굴뚝의 연기들이 붉은 달빛 아래 하트 모양처럼 흩어진다. 그해 겨울 과부촌 굴뚝은 식을 줄을 몰랐고 홍송연먹보다 더 진한 사랑과 욕망의 역사가 쓰여졌다고 한다. 굴뚝 청소부와 똑똑한 안양댁. 과연 누가 더 남는 장사를 했을까? 그리고 이 마을 굴뚝은 과연 영원히 뜨거울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